자, 이어서 연합뉴스 성기홍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사장 성기홍입니다.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을 쪼개 이 행사를 격려하게 오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님,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 박민식 법무장관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송경식 경충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통일부의 권영세 장관님께도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미동맹 70년 한반도의 오늘과 미래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 간의 동맹의 시대가 열린 지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전후 70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장과 번영의 극적이고 영웅적인 서사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에서 출발한 전후 70년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일궈온 역사입니다. 전쟁이 끝난 1950년 대한민국은 헐벗고 가진 것 없는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K컬처로 상징되는 문화적 융성을 이룬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기적 같은 이러한 성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경제 의지와 개척 정신, 그리고 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 국민들의 인내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전쟁이 멈춘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가능케 한 한미동맹이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함께 흘리며 탄생한 혈맹 한미동맹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살피고 미래로 전진하고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역사를 기록하는 의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올해 그 기록의 한 축이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연합뉴스는 오늘 심포지엄뿐 아니라 주한미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한미동맹 70년 화보집을 발간하고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에 파견된 특파원들이 각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숨겨진 영웅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획 리포트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한 뉴스통신사로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발전하는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를 이번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하는 통일부의 권영세 장관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자께서 안내해 주셨듯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합니다. 한미동맹 70년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성기홍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3년 전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은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3만 7천여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3년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한미 양국은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70년간 우리 외교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뒷받침했습니다. 1인당 소득 67달러의 전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계기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를 구축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핵 확산, 테러, 사이버 안보, 기후위기, 글로벌 사우스 등의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의 중심축이었던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제언들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도 전문가들의 논의가 충분히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연합뉴스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정으로 바쁘신 일정임에도 연합뉴스의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대독해주신 권영세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백악관에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님께서 특별히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보내주신 영상을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Good morning, friends. It's Kurt Campbell talking to you from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I'm the Indo-Pacific coordinator for President Biden here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it's my distinct honor to wish all my friends and colleagues at Yonhap for this 7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our wonderful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wish you well. I'm talking to you today at the end of our hosting here in Washington of Prime Minister Modi from India's state visit here in Washington. And it is another indication of the United States taking our allies and partners to the next level. I do want to just underscore we are still basking in the glow of the wonderful visit of President Yoon here to Washington, D.C., the state visit earlier this year. I will tell you that Prime Minister Modi last night at the state dinner began by apologizing by saying that he did not have a very good voice and he could not sing any American show or popular tunes. Still, it was a great visit, but to be honest, the highlight of the last year has been the visit of President Yoon here to Washington, D.C. During that historic event, I think in many respects, we not only looked backward and celebrated 70 years of tremendous progress of standing shoulder to shoulder to meet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also an opportunity to look forward to anticipate areas wher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tend to work together. We're doubling down on our partnership with respect to technology, people-to-people exchanges. We're working globally,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in the Pacific region more and mor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conducting dialogues and discussions on really every area of mutual import. What was striking was how well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got along, and our teams were able to prepare for this historic visit and to pull it off in a way that really, in many respects, celebrates the importance of this extraordinarily important alliance. I will say that President Yoon also was invited by the Japanese to the event in Hiroshima for the G7, and during that visit, President Biden extended an invitation to both 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Yoon to come to Washington later this summer for a three-way summit between the three leaders, in which we will celebrate the remarkabl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also to see what steps that we can take to make sure we've locked that progress in, and to see if it's possible to trilateralize areas of cooperation going forward. I just want to say that I'm sorry I'm not with you at this celebration. I wish all my friends at Yonhap, and I wish them well, and I am so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speak with you today. I know that you'll be hearing from Ambassador Goldberg. I want to just say how much we appreciate his work and all the work of those that toil to support this terrific partner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Congratulations,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South Korea in about a month and a half. All best wishes. Thank you very much. 네, 계속해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미 동맹 70주년 즈음에서 우리 연합뉴스 성경 대표이사께서 정부와 또 정치와 사회 지도층을 모시고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대해서 정말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축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는 강국이 되긴 했지만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한미동맹은 여전히 우리 국력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국빈 방문해 워싱턴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성기용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합뉴스 모든 분들께 정말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런 아주 귀한 그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신 건 당연하고 우리 국가보훈부가 62년 만에 이렇게 승격이 되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정치권에 맨 처음에 입문할 때 또 특히 제가 선거에 떨어져서 정말 갈 곳 없어 헤맬 때 우리 연합뉴스 우리 현장에 아까 오랜만에 본 우리 취재 기자분들 많이 뵀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 뒤에 보니까 이제 한미동맹 70주년 한반도의 오늘과 내일 했는데 저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때 꼭 우리가 과거를 봐야 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정말 그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겁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의 축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권이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 어느 정권도 한미동맹의 든든한 안보 자산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보 불감증에 가까운 이런 일상생활을 누리고 살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감사패 수여를 위해서 연합뉴스 성기용 사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전 영상의 주인공이신 김두만 전 공군 참모총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패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김두만 전 공군 참모총장. 귀하께서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을 달성하시고 이후 강군을 위한 후진 양성에 매진하셨습니다. 조국에 대한 귀하의 충성과 헌신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소중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귀하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9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성기홍.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님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대장님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합뉴스 성기용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3년 전 저는 공군의 초급 장교였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전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단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분이었었는데 이렇게 가물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상을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 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온 공산군에 대해서 우리는 무장도 안 된 경비행기를 가지고 맞섰습니다. 경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우리 젊은 조종사들이 맨손으로 적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나는 이 상은 마땅히 이 영혼들에게 드려드린 건데 어쩌다가 제가 오래 살아남아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을 그 젊은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제 생각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개전 당시 우리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에 이제 국가가 소멸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29일 일본에 있는 메카드 사령부에서
유엔군의 참전을 알리는 전단이 한국에 배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단을 수원기지에서 훈련기에 싣고 서울 상공에 오후 6시 반 1000m 상공에 진입해서 뿌렸습니다. 서울시는 그때 조용했고 인적은 드물고 다만 인민군 공산군의 추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대진에 들어온 것이 지금의 그 서울시청 옆에 그 국회의사당이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었는데 그 꼭대기에 인민군의 붉은 별이 크게 달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저희들은 절망의 위기에서 유엔군의 참전을 알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3년간의 처절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전우들이 희생됐고 결국 완전한 평화가 아닌 정전 협력으로 전쟁은 끝을 맺었습니다.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70년 눈부신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헌명하고 자질이 있는 국민들과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 그리고 이병철, 정지영, 의리시한 산업계의 거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여기다 다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이 기적은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현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전체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국민이 통합돼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노병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우리 젊은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높게 품격 있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성기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영광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두만 대장님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of course, I looked forward to hearing from Foreign Minister Pak Jin a little later in the program. As my esteemed colleague Kurt Campbell said earlier in his introductory comments this morning, he serves, of course, as President Biden's Indo-Pacific coordinator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t's already been an exciting year for the U.S.-ROK bilateral relationship, and we're only halfway through. We mark two important anniversaries in the months to come, both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n a few weeks, we'll commemorate 70 years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that ended the brutal war that ravaged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는 조중 상호방위 동맹하고 한미 상호방위 동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위험은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선택할 거냐라고 묻는 것 자체는 질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너무나 명백한 거죠. 너무나 명백하다. 미국 편들지 말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해구사는 누가 제공합니까? 제공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Good afternoon, everybody. It's a privilege to join you here today at the 9th Annual Yonhap News Symposium. And on behalf of General LaCamera, we are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S. ROC Alliance. To the Yonhap News Agency and fo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ank you for extending me the honor of speaking today on such a momentous occasion. 그러면 우리 민주평통은 이 시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민주평통은 지금 헌법에 있는 기구로서 40년이 된 그러한 기관입니다.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정말 무보수 명예직, 봉사직이면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각 지역의 그러한 지도급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평통위원들이 활동 중입니다만은 올 9월 지금 현재 한참 인선 작업 중인데 올 9월 1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처음 임명하는 민주평통이 이제 21기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주평통에서 자유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우리 평화적 통일의 여러 가지 밑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으로서는 저희들이 4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자문건의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 보수 진보 간의 어떤 그런 소모적 논란을 종식을 하고 우리 평통이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담해서 정부는 군사안보 부분에 치중을 한다면 우리 민간에서는 이 통일을 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통일의 준비 또 통일이 된 이후의 이 통합 문제와 관련된 그러한 통일 역량을 강화하겠고 또 특히 재동포들의 그러한 통일 에너지를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금 한반도 통일 그게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외 동포 재외 동포들의 역할 참여를 저희들이 참 잘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의 대전환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하고 또 슐츠 독일 총리는 지각 변동 수준의 시대 전환이라고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저는 인태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대라 그러면 우리는 경제 안보 양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우리 국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죠. 대한민국의 미래 사활이 걸린 지역이 인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정교한 인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에 입각한 한미동맹을 지난 70년간 정성 들여서 가꾸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진정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현재의 복합위기와 공급망 변화 등 국제 질서의 재편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에게 더 큰 책임과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서 같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석학과 또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재연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해주신 박진 외교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